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노후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지, 그리고 왜 금액이 사람마다 다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로 지급되는 기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다양한 사례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노후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연금 역시 개인이 스스로 준비한 노후자금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이러한 사전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연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약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정부는 신청자의 월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러한 모든 자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만들고 이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배상자로 산정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소득이 낮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약 34만 9천 원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큰 금액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42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생활비나 의료비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약 7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며 그만큼 기초연금 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부모님은 못 받는지,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기초연금의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며 실제로 어떤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나이가 충분히 되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부분은 제도의 조건이나 신청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안내 문자가 오거나 신청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놓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을 위한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금,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보험,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이 함께 평가됩니다. 본인은 재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소득은 낮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가구 전체 기준으로 볼 때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 중 한 분만 연금을 받거나 두 분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산조사에 대한 부담이나 거부감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금융정보와 재산정보를 정부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거나 개인 재산이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껴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피하는 사례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기적인 재평가 제도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평생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일정 기간마다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다시 평가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배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나중에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새롭게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기준에 대한 오해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집이 없거나 현금이 많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평가 기준은 훨씬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금융자산의 규모, 다른 연금 수령 여부 등이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경제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평가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연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약 34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급여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 안에 여러 가지 감액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알려진 감액 이유는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돌려받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면 정부는 이미 일정한 노후 소득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기보다는 일부 금액을 줄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감액폭도 커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감액 사유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입니다. 만약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각각 최대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이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이 약 20% 정도 감액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생활비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할 경우 주거비나 공과금 등 일부 비용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완전히 2배로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의 단순한 2배를 지급하기보다는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감액 기준은 소득 역전 방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총소득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준선보다 조금 낮은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연금을 받는 순간 총소득이 기준선보다 높은 사람보다 더 많아진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낮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기초연금을 전액받게 되면 원래 기준보다 조금 높은 소득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총소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만큼만 연금을 지급하여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크게 뒤집히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이러한 감액제도는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제도를 복잡하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왜 금액이 다르냐는 의문을 갖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다양한 감액 규정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소득 상황과 가구 구조, 다른 연금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사람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전금 제도는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먼저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은 기초연금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매우 중요한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큰 돈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식비나 공과금, 병원비 등을 부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기초연금이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일부 국민들은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건강 문제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재의 기준이 완전히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 실제로는 한 사람만 연금을 받거나 반대로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제도의 기준이 너무 복잡하거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사는 경우
이런 논쟁이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높은 지역에 오래 거주해온 어르신들은 실제 소득은 많지 않지만 주택가격 때문에 재산평가 금액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은 생활 수준처럼 보이더라도 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논쟁은 국가 재정 부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의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르며 앞으로 고령 인구가 더 늘어나면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배상을 현재보다 더 좁히거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노후 복지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논쟁 속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이며 수백만 명의 노후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제도는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제도 변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역시 연금 제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